이거 들으면 비트코인이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나요? 네. 오! 비트코인은 언어는 이 사람들도 썼어요. 네안데르탈인도. 뭐 소통만 됐겠지만 그러니까 사과 막 이런 거. 커피 이러면서 사냥. 마르코 폴로가 옵니다. 마르코 폴로. 동방견물로 중국에 왔어요. 와가지고 보니까 사람들이 돈을 주는 거야. 지폐를 뭐 이상한 거를. 종이 주는 거야. 그래서 그거 와 대박 이러고 썼어요. 책이 이제 유럽에 가서 출간이 됐죠. 사람들이 개소리 하지 말라고. 아니다 책방 사적인 관점으로 책과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사이다 책방. 네 안녕하세요. 우리 사이다 책방 벌써 세 번째 시간이죠. 네 안녕하세요. 맞아요. 안녕하세요. 네. 한번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옆집 할아버지께서 새벽 4시에 일찍 깨워주신 덕분에 하루를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하는 알차. 한 1등이라고 합니다. 오늘 일요일이죠. 네, 안녕하세요. 박사과입니다. 뭐 덧붙일 말 없나요? 박사 과정생이라서 박사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야기를 준비한 최프로입니다. 네, 제가 오늘 이야기를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그 전에 뭐 저희 얘기 아무도 안 근황하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근황 지냈는지 토크 하고 싶은데요, 저는. 아, 네, 해보시겠어요? 어디 한번? 어떻게 지냈는지 얘기를 좀. 궁금하네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지내셨나요? 어떻게 지내셨는지 먼저 박사관님. 저희는 지금 네. 최프로님하고 저는 일주일 내내 출장도 같이 가고 일도 계속 같이 하고 오늘 일요일에 이것도 같이 찍고 7일째 지금 네 절친이 되어가고 매일 있습니다. 같이 보고 있는 합숙. 합숙 까지는 안 군대. 했지만 그런 군대 느낌. 피곤하게 네, 저 이름이 뭐였죠? 당신? 한일등님 한일등님은 또 당신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한당신님 당신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그래서 저도 나름 이제 첫 번째 촬영을 한 걸 이제 편집도 하고 그다음에 나름 또 계속해서 요즘 공부도 하고요. 그다음에 주식이 많이 폭락했죠. 슬퍼하고 있어요.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한 1등입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많이 처지셨어요. 네, 텐션이 요즘 안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요. 4시에 문을 두드리지 않나. 잠잘 틈도 없네. 주식이 자꾸 떨어지지 않나. 자, 뭐 본격적으로 그냥 시작을 한번 제가 해볼 건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렇게 어, 약속되지 않은 거여서 제가 미리 안 말해줬거든요. 사람이 인류가 딱 시작되고 지금까지 왔을 때 우리 뭐 역사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네. 그 역사에서 각자 생각하시는 큰 사건, 가장 큰 사건이 이거였다 하는 거 있으실까요? 열심히 뭐 찾지 마시고요. 인류 역사상 네. 가장 큰 사건. 인류가 등장하고 지금 2022년까지 가장 큰 사건. 그냥 기억에 남는 뭐 그 사건은 우리가 뭐 이렇게 비교할 순 없지만 내가 볼 때 이거 좀 큰 사건인 것 같다. 아무래도 저는 근현대사에서 큰 세계전쟁 세계 1차 대전.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네, 두 번에 걸친 세계 대전. 그 이후 이전과 이후의 인간성이라던가 뭐 인간 이성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으니까 우리 당신은 한당신으로 이제 한당신으로 바꿀까요? 한일등님께서는 또 어떤 사건이 남으시는지 갑자기 주식 그냥 폭락이라든지 아니요. 그거 서브프라임. 말고 갑자기 갑자기 그 징기스칸의 어떤 몽골 그 대제국이 떠오르네요. 아시아부터 유럽까지를 다 그렇죠. 휩쓸었던. 다 휩쓸었던. 사실 그런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거는 세계 전쟁이지만 옛날 사람들한테 그게 바로 세계 전쟁이 그렇죠, 아니었을까. 음, 제가 왜 이런 걸 물어보냐면 오늘 세계 대전, 몽골 그러니까 원나라의 세계 정복 모두 다룰 예정입니다. 아 그래요? 오. 오늘 역사 얘기해주는 날이에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돈, 화폐의 역사예요. 우리 뭐 돈의 금융의 역사, 이런 경제의 역사는 우리가 다뤄봤지만 화폐, 우리가 쓰는 돈의 역사에 대해서는 사실 돈을 빼고서 뭔가를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할 얘기는 지구 전체의 역사에 화폐를 어떻게 곁들여서 이거 한 번으로 되나요? 이거 들으면 비트코인이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나요? 네, 오! 비트코인은 결론 보세요.
머리털 쩔었다. 화폐인가 근데 아닌가? 오늘은 제가 또 나중에 또 다룰 기회가 있으면 그 뒤에 얘기를 다루겠지만 이제 현대 지금 우리 시스템이 오기 전까지의 얘기 역사만을 진짜 다뤄볼 생각이에요. 그 뒤에는 이제 또 기회가 되면 한번 다뤄볼 예정이고요. 자 그러면 안 해준대 비트코인. 근데 들으시다 보면은 비트코인에 이거 되겠는데 싶은 마음이 드실 거예요. 그거는 뭐 한번 판단해 보시도록 하고요. 자, 우리 이제 지구가 태어났어, 인류가 태어날 때부터 시작한다 했는데 우리 그 학술명으로 뭐라고 부르죠? 인류를? 사피엔스? 호모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사피엔스잖아요. 사피엔스 이전에도 인류가 있었잖아요. 현생 인류인 사피엔스 말고 네안데르탈인? 네안데르탈인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 자, 네안데르탈인은 뭐 불도 피울 줄 알고 도구도 네안데르탈인 들어보셨죠? 벌써 피곤한데요. 갑자기. 아니 들어보세요. 이거 순식간이에요. 오케이. 그분들은 우리 조상 중에 뭐 이렇게 연결이 됐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분들은 뭐 의사소통도 할 줄 알고 불도 피우고 도구도 쓰고 멤버들도 때려잡고 나보다 지금보다 나은데. 사피엔스보다 몸집도 컸어요. 키가 컸나요? 네. 한 얼마 정도인지 모르죠. 알 수 있을까요? 지금 퇴보했네. 근데- 진화가 안 됐네.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싹 멸망하고 사피엔스가 됐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근데 이거는 약간 다른 네. 생각인데 그 사피엔스랑 네안데르탈인 이렇게 종류가 아예 달라요. 원숭이랑 침팬지처럼. 네. 그럼 그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들이라뇨. 그럼 이 조상한테 내 조상이에요? 아니 언젠가는 아니 네안데르탈에서 호모 사피엔트로 넘어온 게 진화한 아니냐. 것이냐 아니면은 다른 아예 종이냐. 다른 종이냐? 맞아요. 그건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근데 어. 다른 종인 것 같아요. 진화를 했다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지구에서 사라졌다고 저는 책에서 읽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바로 사피엔스가 한 가지 더 나은 점이 있었어요. 언어? 좋고 언어는 이 사람들도 썼어요. 네안데르탈인도. 우리처럼 뭐 이렇게 문법에 맞는 이런 게 아니가 뭐 소통만 됐겠지만 그러니까 사과 막 이런 거. 커피 이러면서 사냥. 뭐 그들만의 말이 있었겠죠. 네안데르탈인 같은데. 동물도 소통하잖아요. 늑대들도 하고 토끼도 하고. 그런 식의 소통. 했겠죠. 어쨌든 알겠어요. 사피엔스도 그거에서 진화를 했겠지만 네. 뭐 많은 역사학자 뭐 인류학자 분께서는 아니면은 아니라고 좀 네, 알려주시고 저희가 지식이 짧아요. 네 어쨌든 그 사람들이 사피엔스들이 더 했던 거는 좋고 희귀한 물건을 가려낼 줄 아는 능력이었어요. 엄청 사냥 막 해서 다니는 것보다 그때부터는 이제 채집을 시작하고 뭐 농경을 시작하고 수집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뭔가 그 잉여 제품들을 나눌 수 있는데 그게 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10배는 더 빠르게 네안데르탈인보다 그런 원동력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 사피엔스 조상들은 좋아 보이는데 이거를 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럼 유전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금조하고 경제에 어떻게든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는 확실히 사피엔스의 후손이 맞군요. 그럼요. 우리는 빼도 박도 못하고 그냥 사피엔스인데 금조하고 보석 조하고 이게 그냥 반짝반짝 빛나면 갖고 싶잖아요. 오. 사피엔스라서 그런 거다. 음. 그런 유전자가. 그래서 뗀석기 쓸 때는 뭐 반짝반짝거리는 게 뭐가 있었겠어요. 돌멩이는 그렇죠. 아닐 거고. 반짝반짝거리는 거? 그 당시 사람들이 오 이러면서 막 몰려다니고 비하하는 건 아닌데 뭐 그때 막 와 멋있다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니까 오 대박 이렇게 할 게 뭐였을까요? 진주. 진주. 진주 맞아요. 진주는 애초에 동그랗게 나오니까. 그 자연에서 구할 수 있는 뭐였겠죠? 뭐 조개 껍데기 그리고 뭐 그럴 수 뭐라 해야 있죠. 되지? 화살촉 다듬어진 돌 다듬다기보다는 뜯어낸 거죠. 그런 것들이었는데 이제 신석기로 가면서 여러 가지 뭐 조개 껍데기들이 이제 더 인정을 받기 시작하는데 한자가 모양을 보고 만들었죠. 그렇죠. 조개 패자가 중국에서는 요즘에도 화폐를 뜻하는 한자로도 쓰여요. 그게 조개기 때문이에요. 빛나는 거, 희귀한 거, 모양이 예쁘고 무늬가 알록달록한 거. 그래서 조개를 옛날부터 많이 화폐로 사용했다 이런 거는 그냥 곁들여서 알아주시면 좋고 심지어는 그분들께서 우리 조상님들께서 태평양 바다에 잠겨있는 이만한 돌이 있어요. 그것도 화폐로 썼어요. 그걸 어떻게 했어요? 이만한 돌을요? 돌을 나 커피 한 잔 줄 테니까 이 돌을 줄게가 아니라 돌의 존재를 알잖아요. 그걸 알고 경제 활동을 한 거예요. 그냥 마치 우리가 지금- 내가 너한테 돈을 주지 않고 카드로 긁는데
그 카드에서 돈이 지급될 거라는 걸 믿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이제처럼 돌본이제를 한 거예요. 선물 같은 거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신뢰만 있으면은 어쨌든 간에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정말 그 돌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 자세히 모르는데 심지어는 돌 내가 들 수도 없고 저 바다에 잠겨버리 운반하다가 잠긴 돌을 가지고도 신용 거래를 했다는 기록도 있어요. 약간 보는 걸로 소유권을 인정한 건가? 내가? 그러니까 그 존재가 있다는 걸 아니까 믿음 그쵸. 아니야? 요즘에도 사실 신뢰 경제잖아요.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도 뭐 어떤 재질이든 어떤 상태에 있든 모든 것이 화폐가 될 수 있었다 이미 그때부터. 너무 깊게 파고들지 마요. 네, 제 시끄러워요. 프로 힘들어요. 자 이제 쭉 보면은 여러분 돈은 누가 제일 먼저 만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막 조개 껍데기 돈 말고 진짜 돈. 중국. 정답입니다. 언제 만들었어 그럼? 기원전 10세기부터. 기원전 우와. 10세기? 그때 기원전 우리 10세기면 이런 거 역사책 우리 국사책에서도 들어보시지 않나요? 도전, 포전, 칼 모양의 동전 이렇게 기역자로 된 거. 뭔지 알 것 같아. 여러 개 있어가지고 동그라미에 이렇게 기역자 된 거만 여러 열쇠 개가. 모양처럼 생긴 거. 몰라. 오케이. 왜냐면은 청동기 시대에는 청동검이 엄청 이제 레어템이었잖아요. 막 반짝반짝거려, 튼튼해, 이거 있으면은 막 누구 죽여, 땅도 얻어 막 하잖아요. 그 모양으로 돈을 만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요즘 막 유럽 잘 나가고 미국 잘 나가고 미국은 얼마 안 됐지만 그러니까 서양에서 먼저 발달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서양에서는 그런 걸 못했어요. 1000년 후에나 가능했어요. 하긴 중국 1000년 후 중국 엄청. 그런 금속 화폐를 만든 게. 그러면 기원전 10세기인데 1000년 후면은 기원전쯤에 만든 건가? 서양에서는? 그쵸. 기원쯤에? 0년쯤에. 자, 근데 왜냐면은 우리나라 왜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동그란 거에 이렇게 달려있는 그 도전이란 거를 명도전이라고 하죠. 기억나시죠? 명나라 동전? 네. 아, 명나라가 아니야. 연나라. 명도전이라는 거 기억하시죠? 네. 네. 그게 왜냐면 그게 우리 고조선의 어디 유적에서 엄청 대량으로 발견돼서 그게 국사책에 실렸거든요. 맞아요. 우리 그런 것 고조선? 같아요. 우리나라? 네. 우리나라 고조선 역사 그 유적지에서 그게 4000개, 5000개가 나온 거예요. 그 말은 뭐다? 무역. 무역을 했다. 고조선 사람들이 큰 손이었다. 방금 무슨 생각했냐면 훔쳐온 줄 알았어? 아니 도적이었다. 우리가 거기랑 전쟁을 했다. 그래서 뺏었다. 수탈의 역사. 뭐 그런 생각을 했었죠. 맞아요. 이 그림이 맞는데 이거 국사책에 많이 보던 그림이잖아요. 고조선이 무역으로 상당한 이제 이득을 돈을 벌어들이고 있었대요. 그때 주로 팔았던 게 바로 가죽. 가죽? 네. 우리나라 가죽? 네. 뭘 팔지? 뭐 그때는 호랑이도 있고 고라니 가죽 뭐 이런 거 고라니. 사슴도 있고 많죠. 시베리아 네. 허스키. 곰이랑 맞아. 호랑이 막 이런 거 있을 호랑이 거예요. 이런 거 막 이렇게 걸어놓고 맞아. 잘라서 팔고 아직도 했겠죠. 많이 사람들이 원하잖아요. 우리나라로부터 그 가죽을 얻기를 원한다고? 아니 옛날에. 옛날에? 그러니까 다른 지금도 뭐 그게 옷의 재료였고 어쨌든 갑옷의 재료였고 하니까 옛날에는. 자 이렇게 해서 시간이 훅 질러서 이제 춘추전국 시대가 됐어요. 벌써 몇 천 년이 지났죠. 그렇죠. 춘추전국. 네안데르탈인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화폐가 본격적으로 사용이 됐대요. 중국에서도. 이때부터요. 근데 하나 눈여겨볼 게 있어요. 중국은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 중에 하나 중요한 거를 잘 먹고 사는 거. 그러니까 경제라고 잡은 거예요. 그쵸. 그때부터 경제, 특히나 화폐 발행이 가장 중요한 통치 요소 중에 하나다. 이거 신경 못 쓰면 우리 망한다. 우리 정권 망한다. 그걸 요즘- 춘추전국 시대부터 그쵸. 생각했다고요. 자, 제가 기원전 7세기에 제나라에 네. 쓴 말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무릇 화폐 가치가 높아지면 물가는 떨어지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물가는 높아지며 양식 가격이 올라가면 황금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군주께서는 양식, 화폐, 황금을 저울질하는 권력을 통제해야 천하를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천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누가 했는데? 누가 했어? 제나라의 관중이라는 분이 쓴 관자 제76편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거 지금도 똑같은. 지금 맞죠? 화폐가 부족하면 디플레이션이 오고 화폐가 많아서 가치가 떨어지면 인플레이션이 온다. 그러니까 그런 수요를 잘 통제해야 된다. 그때부터 벌써 이런 경제적인 관념이 자리 잡은 거예요. 중국에서.
자, 이렇게 사실 중요하잖아요. 사실 돈이 있어야 뭐도 사고 이제 물물 교환하는 때를 지났으니까. 근데 진시황이 등장합니다. 그쵸. 아주 중추정국이니까. 진시황은요 지역에 있는 주둔군한테는 소금을 전매할 수 있게 권리를 줬대요. 아 거기 진짜요? 지역에서 소금 너네만 딱 해라. 그러면 엄청나네. 그렇지. 그래서 국고가 튼튼해진 거예요 일단. 그쵸. 그래서 한자를 또 다 시켰어. 너희도 한자 써. 그러니까 사람들이 문화가 통일되고 돈은 잘 벌고 치안 유지가 돼. 이제 남은 건 뭘까? 자기 평생 살아야지. 아니 그거는 치안 유지가 되고 문화가 잘 되는데 남은 거 뭐냐고요? 뭐가 있지? 필요할까? 나라를 잘 하는데. 결혼? 행복? 가정? 황제가 자기 결혼 걱정하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뭐 있지? 경제, 근데 돈도 치안, 벌고 아니죠. 군사도 되고. 문화도 됐어. 경제는 뭐요? 국가의 경제만 지들만 잘 살잖아요 지금. 네. 아 백성들은. 백성들 그런데요. 백성들도 경제적으로 통일을 시켜야겠다. 도량형 통일? 네. 그 큰 나라에 이제 하나의 화폐만 쓰게 하자 한 거예요. 그때는 왜냐면 나라가 워낙 제각각 춘추 전국시대 직후니까 제각각이어가지고 뭐 이 나라에선 이런 거 쓰고 이 나라에서 이런 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이 안 돼. 근데 우리가 한 나라를 통일했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량전이라는 걸 만듭니다. 들어보셨죠? 그건 뭐예요? 무게가 반량짜리다. 한 량에서 반량. 아. 반량짜리 동전, 반량전을 만들어서 다른 나라 거 절대 못 쓰게 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갑자기 통일되니까 나라 전체에서 유통이 막 되는 거예요 이제. 그치. 그렇죠. 그래서 경제가 살아났다. 갑자기 나라가 부흥하기 시작했다. 이게 되게 잘했네. 나라를 통일하고 나서. 근데 단점이 있었어. 뭘까요? 반량전의 단점. 위조 지폐. 더 큰 문제인데 이건 지금 볼 이게 때는 약간 그게 안 되나? 보관이나 이런 게 잘 안 되나? 비슷한데 뭐였는데? 너무 무거워. 그러면 들고 다닐 수가 없네. 너무 무거워서 사용이 불편한 거야 이거. 가서 뭐 살려면 한 10개 들고 가야 되는데 너무 무거워. 반량. 뭘로 그래가지고 만들었길래? 쇳덩어리로 만들었겠죠. 그래서 이제 진나라 끝나고 한나라에 와서 안 되겠다. 야 무게가 좀 덜 나가는 거를 만들자. 그렇죠. 그래가지고 민간에서 가벼운 돈을 만들 수 있게 했대요. 모양은 이렇게 해. 대신에 잘 인간에서? 자체적으로? 그럼 막 만들면 어떻게? 그럼 인플레가 나잖아. 당연하죠. 구리를 만들려고 했대요. 구리로 만들어라 하는데 이제는 잘못된 거지. 구리만 있으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돈이 막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옵니다. 그랬더니만 이때도 역시나 경제에만 이제 빠져가지고 불법을 일삼는 사람들이 이때다 해가지고 매점매석을 다 하는 거야. 구리를? 뭐 구리든 뭐든 다. 왜냐면 돈이 돌지 않으니까. 원자재 그쵸. 분리만한 거. 그러니까 이제 물가가 또 올랐죠. 그래서 드디어 한나라 조정에서 안 되겠다. 민간에서 절대 만들지 마라. 했으나 웃긴 게 뭔지 아세요? 흉노족이 쳐들어왔어요. 돈이 필요해. 돈이 없어. 야 다시 좀 만들어봐. 그게 뭐야? 민간에 다시 주조를 해. 대신에 야 품질을 좀 잘 해봐. 비슷하게 만들자. 했어. 또 어떻게 했어? 또 다시 또 늘어나서 또 인플레이션이 왔네. 또 금지시킨 거예요. 이 변덕쟁이들이죠. 그래가지고 화폐 개혁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야 이런 거 하지 마. 나라에서 무조건 만들 거야. 이제는 무거운 거 아니고 지폐로 갈 거야. 오, 종이가 나왔어요? 첫 지폐는요 종이는 아니었어요. 뭐였을까요? 안 찢어지는 거? 대나무? 안 찢어지는 거. 더 비싼 거. 비단. 비단으로 하면 너무 이제 비단이 1000만 너무 원부터 비싸. 시작하는 그리고 거야. 이거 한 비단은- 장이면 집부터 살 수 있게. 금방 망가져서 안 돼. 그렇구나. 사슴 가죽. 어? 흰 사슴 가죽에 멋지게 막 술을 놔가지고 흰 사슴 가죽? 어. 비단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 이 말이 맞는 게 황금보다 귀했대요. 흰 사슴. 지폐가?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왜 지폐의 기원으로 보는 거래요. 사람들은 지폐라는 이제 형식의 기원이 이게 아니겠느냐. 그리고서 이것도 안 되니까 은이랑 주석을 합쳐가지고 은화를 만들었어요. 그쵸. 첫 은화가 은화. 나와야지. 그때부터 그쵸 한무제가. 네. 그때부터 이제 은화가 생겨서 중국의 화폐 제도였던 은본위제가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아주 역사 깊은 은본위제가 유지가 됐었던 건데 사실 우리나라를 또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금속 화폐를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우리나라 썼죠.
언제부터 썼을까요? 금속 카페 삼국시대요. 왜 기억나지? 배웠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 그거 아시죠? 고조선에서 그 무슨 법 있잖아요. 8가지 금지. 팔조법. 팔조법에 남의 물건을 훔친 사람은 노비로 삼는다. 이를 안 하려면 50만 전을 내야 한다. 있잖아요. 그때 돈은 뭐였을까요? 조개? 조개 껍데기 50만 전? 50만 전이었을까요? 우리나라에 근데 많이 나온 게 뭐 있지? 철인가? 철 뭐 밑에 그 삼한 이쪽에 철이 많았고 또 이런 게 있어요. 구구려와 동욱저에는 남자가 장가갈 때 신부에게 돈을 지급한다 오. 라는 법이 있었고 동욱저와 신라는 무문전이라는 금은전을 사용했다 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고대 한국도 금속 화폐를 잘 썼대요. 심지어는 무역하면서 중국 돈도 들어왔을 거고. 영도전. 네, 사만 시대에는 철이 많아서 덩어리 철을 그냥 돈처럼 주기도 했고 사실상 물물 교환인데 화폐 개념으로도 볼 수 있죠. 삼국 시대에는 뭐 쌀도 조, 보리, 배, 못이, 비단 같은 것이 또 지불 수단으로 쓰였고요.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왜? 이제 힘들어? 동양이 끝났네요. 얼마 안 남았어. 책 한 권 다 쓰신 거 아니에요? 아니. 한 챕터만 쓴 거예요. 우리 이제 철로 만든 어쨌든 금속으로 만든 이제 동전을 네. 동양 얘기를 찾아봤는데 서양 동전의 기원은 어디였을까요? 서양 동전의 기원. 네, 주화라고 하죠. 주화, 코인, 코인? 비트코인 말고 코인의 기원. 코인의 기원은 2010. 동전이요. 그러게. 언제지? 어디였냐면 지금 완전 서양으로 보기도 그래. 지금의 터키 지역. 어. 터키 지역에서 금이랑 은이 막 섞여 있는 호박 형식의 호박금이라는 게 있대요. 우리 보석 중에 호박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호박금 천연적으로 만들어진 그걸로 일렉트럼 코인이라고 했는데 처음에 되게 요즘 코인 이름 같죠? 일렉트럼 코인. 근데 일렉트럼 코인 가치가 하나에 소 5마리 정도의 가치를 가졌대요. 근데 저도 이거 사실 여기에 대해서 잘 알아보진 않았는데 이게 나오면서 국가에서 어쨌든 이걸 만들었을 거 아니야. 자, 캐내라 동전으로 쓰자 했잖아요. 국가에서 그 탄생과 동시에 가치를 조작했대요. 어떻게? 그걸 내가 모르겠어요. 그걸 알고 싶지도 않아서 안 알았어요. 나쁜 근데 놈들이었어. 가치를 조작했다. 소 5마리면 이게 있어도 쓰지도 고정- 못하겠다. 이걸 뭐 자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워낙 값지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게 인플레이션이 왔다고 하니까 얘를 이제 사실은 대량으로 만들어낸 거죠, 나라에서. 아. 그러니까 시작부터 인플레이션과 함께 시작한 거예요. 주화의 발견부터 서양에서. 그래가지고 뭐 나중에 이제 소금을 이렇게 더 같이 사용하면은 금과 은을 따로 분리할 수 있대요. 그럼 뭐가 나왔겠어요? 금화, 은화. 이제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황제가 들어봤어 다리우스. 그 나라 터키 지역에 있던 리디아라는 나라를 정복했을 때 이제 그 화폐를 보고 좋다 하면서 이름을 붙인 게 금화에는 세겔, 은화는 드라크마. 세겔 드라크마. 많이 들어봤어. 들어봤죠? 어디서 네네. 드라크마 은화는 되게 많이 어디서 들어봤거든요. 어디서 진짜 많이 들어봤는데. 난 처음 들어봤대. 그 게임에 되게 많이 넣어오는 난 것 태어나서 같아요. 처음 맞아. 들어봤어. 맞아요. 왜냐면 다리우스를 좋아해요. 그 게임 만드는 사람들이. 왜? 그치. 그 사람이 다리우스. 뭐 신화가 많아? 이 사람 페르시아에서 다리우스 대제라고 불리는 사람이거든요. 엄청난 페르시아 자체가 또 큰 나라니까 그리고 엄청. 영토 확장도 하고 물론 나중에 이제 알렉산더한테 다 뜯어 먹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 막 스파르타 영화 360 보셨어요? 거기에서 너무 이렇게 그 사람들 그 약간 사람이 나는 미개하게 관대하다 이 사람이. 맞아요. 미개하게 다리우스예요? 했다고 좀 그- 비판받는 영화 아니야? 동양을 그런 식으로 표현했다고? 맞아요. 근데 어쨌든 거기에 나오는 그 사람이 뭐 실제로 그렇게 하고 다니진 않았겠지만 관종 같던데. 실제로 그렇게 하고 다니진 않았지만 그냥 그 정도의 군사력이나 이런 거를 그치 그 그리스 당시 어마어마한 거기- 도시국가 시절에 얘는 몇십만을 데리고 올 정도면 엄청나죠. 그렇구나. 요 시기에 네. 아까 뭐 사슴에다가 술을 놔서 첫 지폐로 보는 의견이 있다 했는데 진짜 지폐가 나와요. 종이로. 종이로? 네. 어디서 요 나오냐? 시기에? 네. 페르시아에서? 아니요. 중국에서요. 종이 자체 발견이 일단 빠르잖아요, 동양이. 엄청난 나라였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왜냐면 송나라 때 된 거예요 벌써. 한 고려시대쯤 온 거죠. 10세기 말에 송나라에서 철로 된 동전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었대요. 여전히. 근데 가치가 너무 낮아진 거야.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철이야. 그치, 계속 이제는 집어냈을 테니. 옛날에는 철이 너무 신비한 건데 가치가 떨어지니까 비단 한 피를 사는데 철을 130근을 들고 다녀야 됐대. 뭐라? 아, 130근. 130근이면은 살 들고 다닐 수가 없어. 우리 한 근에 130개잖아요. 78kg 정도. 야, 그거를 비단 하나 사겠다고. 다닐 때만 하나씩 이렇게 들고 다녀. 그래서 좀 더 줘야 되는데. 진짜 이제 상인 중에 16개 진짜 메이저 상인들이 어. 모여가지고 철을 다 수거한 거야, 자기들이. 어. 왜냐면 자기들 어. 물건 팔면 철이 들어오잖아요. 철을 자기네 창고에 다 저장해놨어요. 어. 그리고 자기들이 지폐를 만들었어요. 상인들이 네, 16개의 상인들이 지폐를 만들어서 철 이만큼의 요거 한 지폐 장이다. 하나. 그러니까 철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이거를 거래해라 이제. 그래서 철의 가치와 똑같은 가치를 가진 지폐. 이거 전표. 맞아요. 전표? 이름이 전표예요? 교자라고 하고요. 그런 느낌이죠. 맡겨놓은 거에 예탁증서 같은 느낌으로 그걸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게 이제부터는 철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철본위제가 시작이 된 거죠. 어. 아까 은도 시작했지만. 근데 정확하게 중국에서 지폐가 시작된 지 700년 후에 유럽에서 시작이 됩니다. 스웨덴에서 구리 동전이 얼마나 됐게요, 무게가? 20kg이었어요. 동전 하나가 아, 동전 하나가? 네, 한 동전이 20kg이라서 무거워서 뭐 하나 들기도 어려운데 뭘 살려면 여러 개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들고 다니지? 역시 바이킹의 후예라서 가능해. 잘 들고 다녔을 것 같아요. 힘이 좋아서. 걔네 그래서 후예. 여기서도 그만해요. 철 대신 여긴 동을 가지고 지폐를 이제 동본위제로 동을 저장해 놓고 그거와 같은 가치로 지폐를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까 우리 당신께서 한 당신께서 주장 가장 큰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칸이 원나라 나와요, 칸? 징기스칸. 자, 13세기에 중국을 통일했죠. 그 원나라 몽골인들이 세운 원나라는 뭐 동쪽 끝으로는 고려부터 저쪽으로 거의 유럽에 닿을 때까지 그렇죠. 동유럽까지 다 먹었잖아요. 엄청나게 큰 땅이었는데 원나라는 중상주의 정책을 또 펼쳤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부터 저기까지가 다 같은 화폐를 쓰자. 그 어마어마한 화폐 통일 아닙니까 그거는? 그래서 고려부터 지금의 시리아 땅까지는 다 몽골 영향력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교초라는 거를 떴대요. 교초? 교초. 네. 근데 여기에는 지폐였어요. 위조자는 사형에 처한다라는 말이 써있는 지폐예요. 얼마나 무서워. 돈 쓰려고 꺼내는데 위조하면 사형에 처하겠다. 아유, 근데 황제가. 칸답다. 응. 그치. 그럼. 그래서 어쨌든 그게 은본위제로 만든 화폐이기 때문에 이거 들어보세요. 지원 통행 보초. 아니, 처음 들어봤는데요. 그게 이제 지폐 이름이고 교초는 이제 량 단위의 이제 좀 작은 돈. 네, 그건 어쨌든 작은 돈. 네. 근데 이제 칸다운 게 또 있어. 사람들이 이 돈도 쓰고 막 은도 쓰고 막 하니까 사람들의 금과 은을 다 몰수했어요. 아, 다 가져와. 대신에 그만큼 돈을 준 거죠. 돈을 주고. 근데 돈을 그렇게 하나 통일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사실. 그쵸. 그 암암리에 또 금도 쓰고 하면은. 근데 이때 또 누가 오냐? 마르코 폴로가 옵니다. 마르코 폴로. 동방견물로. 중국에 왔어요. 와가지고 보니까 사람들이 뭐 이걸 써. 야, 이걸 사는데 금을 안 주고 이만한 킬로그램 동전 안 쓰고 돈을 주는 거야. 지폐를 뭐 이상한 거를. 종이 주는 거야. 그래서 그거 와 대박 이러고 썼어요. 책이 이제 유럽에 가서 출간이 됐죠. 사람들이 개소리 하지 말라고 안 믿는 거죠. 종이 진짜? 쪼가리가 어떻게 돈이 되냐. 그치. 어떻게 뭔가 그 가치를 지녔냐. 야, 종이 이까짓 게 뭐가 어떻게 믿냐. 그 가치를 하냐.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그랬을 것 같죠. 왜냐면 700년 지나기 전까지 거긴 화폐가 없었고 그리고 그런 지폐가 약간의 이제 신용 문제잖아. 이거 이렇게 된다라는 증서 개념이니까 못 믿으니까. 그걸 믿었던 적이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다 이게 금, 쇠. 정말 값어치 있는 눈앞에 것만. 딱 물무교한 느낌이었으니까. 근데 문제가 이제 생겨요. 항상 그래서 제가 아까 큰 사건이 뭘까요? 라고 물어본 이유가 큰 사건은 항상 돈과 연관이 돼 있더라고요. 그치. 원나라 어떻게 망했는지 아십니까? 그러게. 그거 다 잘 분열돼서 망한 거 아니에요? 남의 나라 역사라 관심이 없네. 그 삽 4개로 잘라서 다스리다가 그쵸, 뭐 농민 공기도 일어났고 여기 하나, 주원장에 뭐 이런 게 있는데 더
그거 나라에서 충분히 막을 수 있잖아요, 사실은. 반란이요? 아닌데. 왜냐면 나라가 튼튼하고 하면. 했다면.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왜냐면 나라가 워낙 크고 뭔가 하려고 하니까 돈이 엄청 필요한 거예요. 거액에. 그럼 원나라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처음 해야 할 수 있는 거. 우리나라에 돈이 좀 필요하네? 세금. 세금을 걷자.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걷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이 살기 백성들은 힘들잖아. 좀 살기 힘들고 짜증나. 근데 그래도 재정이 해결이 안 돼. 그럼 어떡할까요? 뭐 발행해? 국채? 이때는 뭐 국채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지폐를 또 찍어내는 거예요. 아, 야, 인플레가 오잖아. 우리가 저 나라한테 돈을 줘야 돼. 천 개를. 근데 우리 다 세금 걷어도 지금 500개밖에 안 돼. 그래서 500개 좀 만들어봐 해가지고 주는 거죠. 그럼 시장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죠? 이때 독일이 그랬잖아. 네, 전쟁배상금 때. 전쟁 배상금 할 때. 그럼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인플레가 엄청 인플레이션이 오겠죠. 자, 1380년에 지폐 한 장당 동전 1000개의 가치가 있었대요. 원래. 그러니까 왜냐면 지폐가 더 비싼 개념이니까. 1535년에는 지폐 한 장이 동전 얼마의 가치가 있었을까요? 한 개? 아니지, 인플레가 온 거니까. 인플레가 많이 왔어요. 동그라미 6개. 100만 개? 아니요. 반대의 개념이에요. 그럼 더 지폐가 비싸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0,000원짜리 동전이 100원짜리 100개의 역할이 아니라 50개, 그렇게 줄어들어요. 10개 이렇게. 얼마나 줄어들었을까요? 1000개의 역할이었는데 50개? 0.28개. 여기 너무 심한데. 0.28 아니, 그러면 개? 1000배잖아, 거의. 얼마 전에 그냥 동전을 쓰는 게 더 비싼 게 온 거예요, 이제는. 이거 몇 년 걸렸어요?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데 대략 대략 150년? 150년 걸렸어요. 나라에서 지금 그러니까 어. 그 대제국이었던 원나라 제국이 음. 다시 물물교환 시대로 돌아갔어요. 진짜? 돈을 쓸 수가 없잖아. 그치 이렇게 되면 못 쓰지. 이거 커피 하나 사려면은 동전이 1000억 개 정도 있어야 되는데 없어. 저 넘게. 없어. 막 그런 느낌이죠. 아. 그래가지고 초인플레이션에 화폐는 붕괴되고 다시 물물교환 시대로 돌아가니까 민심은 이미 세금으로 그렇지. 문제가 안 돼서 뺏어가는데, 이런 거니까 더 화가 나서 농민 봉기가 일어나고 주원장의 발흥 등으로 제국이 그냥 무너지게 된 거죠. 경제가 중요해. 경제만 탄탄했어도 사실은 그냥 이렇게 제압하거나 왜냐면 군대를 이렇게 하는 것도 그치, 다 그치. 돈이잖아요. 그럼요. 상비. 이제 이민자의 나라로 가보겠습니다.